자, 이제 해석학 끝났고, 여러분 98페이지에 그 하단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티 행정학이라는 게 나와요. 자, 이걸 또 간략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전통적 행정학의 바탕이 됐던 사상을 모더니티의 사상이라 그러거든. 모더니티는 근대주의야. 그럼 이런 근대주의 사상 자체에 대한 비판, 그리고 대안으로 만들어진 것이 80년대, 70년대에 등장한 포스트 모더니티 이론이고, 그럼 포스트 모더니티의 바탕을 둔 행정학 자체가 여러분들 등장하는데, 그걸 포스트 모더니티 행정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포스트 모더니티 행정학 자체를 얘기할 때 우리가 앞에서 실행정론에서 제시한 이론들 있잖아. 그러니까 뭐 현상학이라든가 비판 이론이라든가 이거 다 포스트 모더니티 행정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할 것은 모더니티 행정 이론의 특징을 좀 보겠는데, 하단에 모더니티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여러분들. 자, 일단 모더니티는 이제 기술 지상주의가 지배했다 그래. 여러분, 기술에 의하여 인간의 생활의 편의가 이루어지고 물질적 풍요가 이루어지죠. 또 수명도 연장이 돼, 안 돼? 되죠. 그래서 기술 자체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파악합니다. 또 여러분들, 모든 사회 현상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실증할 수 있다고 파악해. 그래서 객관주의, 그리고 그 밑에 실증주의가 지배했다 그랬다? 지배했죠. 이들은 사회는 분화되면 분화될수록 좋다고 파악해. 분화가 선이라 그랬죠? 그걸 이제 분화주의라고 합니다. 분화주의. 분업화다 몽땅 들어가는 게야. 분화주의, 분업화. 그걸 이제 특수주의라고 얘기하고. 또 사회 자체를 얘기할 때는 과거와 현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보편적인 진리가 있다고 파악해. 그 메타적 근본주의가 바로 뭐다? 보편적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타적 근본주의를 여러분들 보편주의다, 아니면 절대주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시공을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은 거시야, 미시야? 그걸 거시론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거기다 메타적 근본주의에다가 이코로 거시론 지배. 또 모더니티에서는 여러분들 관료제 자체를 최상의 조직의 구조로 해석을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요 관료제라는 조직은 조직의 형태가 바로 뭐다? 안정성을 강조하겠지. 그 다음에 이들은 법에 따른 지배, 법에 의한 지배, 법치주의 행정을 강조해 관료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 근데 1789년도, 그러니까 18세기 말 자체에서부터 19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대륙 자체를 얘기할 때는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에 의하여 앙시앙 레짐, 구제도가 타파가 되고 무질서와 혼란 자체가 난무가 돼. 그러면 무질서와 혼란 자체가 난무가 되는 사회에서 유일하게 질서와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조직의 형태가 있다. 바로 뭐다? 계층제에 근거한 지배를 강조하는 관료제라고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 관료제 자체를 최상의 조직 구조의 형태로 이해를 해. 그래서 관료제가 지배했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업가 정신이 이때 여러분들 지배하죠. 기업가 정신을 얘기한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칼뱅이라는 사람이 얘기하죠. 칼뱅. 칼뱅에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칼뱅의 직업 소명설 기억났나? 칼뱅의 직업 소명설 자체를 근대사로 해석한 사람이 막스 웨버야. 막스 웨버는 자본주의 정신의 원동력을 형성한 것이 바로 뭐다? 프로테스탄티즘. 칼뱅의 사상이라고 파악해. 그럼 칼뱅의 사상 자체를 요약하면 세 가지 형태로 압축되는데 적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뭐 늘 적을 필요 없어. 선생님 같은 박사나 이거 알고 있는 거지. 근명검소 신중 자체를 선생님이 박사라는 때도 박사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 잘나서 그래. 여기 보자. 얘도 웃고 있네. 자, 근명검소 신중 자체를 자본주의 정신의 원동력 바탕이 된 걸 파악하고 있고, 이러한 근면검소 신중으로 무장된 사상이 바로 뭐다? 바로 기업가 정신이야. 그래서 이 시대는 기업가 정신이 지배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 기업가 정신을 여기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객지향 그러는데, 원하는 기업가 정신은 고객 정신이 아니에요. 칼뱅이 파악한 여러분들 근면검소 신중으로 무장해서 기업을 이끌어 개척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규제가 강조가 됐죠. 규제주의고. 그리고 사회의 균형과 안정을 중시한다 그랬지. 아까 여러분 안정된 조직구조 관리 얘기했잖아. 그리고 결과를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뭐가 나왔어요? 합리주의. 자, 여기 보자. 아까 기술 자체는 인간의 수명의 연장을 가져왔다 그랬죠? 그럼 기술을 탄생한 건 바로 뭘까? 기술 누가 만들어내? 인간 어디에서? 여기에서. 이성의 소산. 인간의 이성의 소산. 그래서 이성을 통한 여러분들 사회 현상을 강조하는 합리주의가 발달. 그래서 합리주의는 인간의 이성. 그래서 이 합리주의를 주지주의라고 그래. 뭐란다? 주지주의. 늘 국어 시간에 주지주의란 거 배워서 안 배웠어? 주지주의 뭐라고 배웠어요? 1930년대 모더니즘적 사고. 그러네 여러분들. 그게 주지주의야. 주지주의의 반대말은 뭐야? 주의주의고. 주의주의고. 그러니까 냉철한 이성에 근거하여 사회 현상 자체를 개척하는 것들. 이게 바로 지금 얘기한 주지주의예요, 여러분들. 합리주의야. 그리고 주의주의를 비합리주의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쪽에 반합리주의, 비합리주의란 말 나왔고 물질 지배, 물질주의, 이쪽은 탈물질주의. 포스트모더로 태어난 거 보자. 반구성주의 나왔고 객관주의 반대말은 뭐라 그러냐? 그걸 주관주의라 그래요. 주관주의 앞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구성주의란 말이 나오죠. 이 구성주의는 선생님 보자. 사회 현상 자체를 얘기할 때 인간의 주관에 따라서 새롭게 구성할 수 있다고 파악하는 거야. 마음속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파악하는 거야. 그 상상을 강조해. 상상. 객관적인 어떤 실체 이런 증명이 아니라 마음속에 새롭게 인간의 상상에 의하여 새로운 것을 구성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구성주의예요. 그럼 인간의 주관에 의해서 새로운 것을 구성하기 때문에 주관주의, 구성주의 같은 말을 취급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통합주의를 강조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학문도 생각해 보세요. 학문도 지금 여러분들 공무원이래. 학생들 모집할 때 옛날에는 여러분들 학과별 모집을 했었거든. 학과별 모집 알았어요? 학과별 모집, 뭐 행정학과, 법학과. 근데 요새는 여러분들 뭐로 모집해? 학부제로 모집들을 해야 하네. 물론 학과를 별도로 모집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부제 모집도 여러분 존재합니다. 그럼 학부제 모집이 바로 뭐다? 이게 통합을 강조한 거예요. 통합. 이쪽은 무조건 불화 아니라고 파악한 게 통합이 필요하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어떤 현상 자체를 바라볼 때는 다양한 학문적 시각 갖고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통합이고. 이쪽은 시민정신. 시민정신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시민정신이 뭐야? 응? 늘 시민정신 가지라. 네? 봉사하는 거? 그것도 봉사하는 거 맞고 또 시민정신 가장 중요한 건 주인의식이야. 주인의식이 시민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갖고 시력이 함부로 보지 말고 안방을 보지 말고 그 주인의식이 이게 지금 얘기한 시민정신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근데 우리 요새 사는 사람들은 그런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주인의식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나 하나쯤에 왔다가 안 빠지고 그건 주인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강조한 게 주민주의, 시민정신이죠. 물론 봉사도 강조합니다. 봉사도. 근데 여러분들 고객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이제 시민정신은 말 안 쓰잖아요, 여러분들.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갖고 사회 전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정정신, 이게 바로 시민정신이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 밑에 여러분들 해방주의, 탈규제주의, 무질서와 혼란, 과정과 행동 밑에 나왔어요. 그래서 포스트모더니티가 뭔지 이 한구로 간주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말씀 이제 오른쪽에 신제도론적 접근에 관한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것도 뭐 요새 출제 빈출 형태가 높아졌죠. 뭐 C급으로 보기도 하고, 여러분들 뭐 D급으로 보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틀이나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출제 포인트에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는데 이제 요것들을 중심으로 문제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자, 이 칠판을 잠깐 좀 볼까요? 워낙 여러분들 신제도로는 행정학의 이론이 아니라 사회과학에서 만들어진 이론인데 보통 40년대 중반까지 지배했던 대표적인 여러분들 사회현상의 접근 방법 가운데 제도론적 접근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제도론적 접근을 법률적 제도론적 접근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뭐 국가공무원법에서 각종 인사제도가 규정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국가공무원법의 인사제도는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그냥 서술한 연구예요. 이게 제도론이에요. 근데 이쪽은 뭐냐? 야,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선호와 행위에 의하여 사회 현상 자체가 결정된다고 파악하는 거야. 제도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파악하는 거야. 그 안은 인간의 선호가 무엇이냐? 인간의 행위에 의하여 사회 현상 자체는 바뀐다고 파악해요. 그래서
제도가 아닌 인간의 선호와 인간의 행위를 연구한 이론. 선호를 규명한 이론을 우리는 뭐라냐? 개체주의, 개인주의, 방법론이라고 얘기하고, 개인의 행위를 연구하고 정하는 것보다 행태론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이론은 문제가 있어요. 제도는 제도만을 갖고 연구한 거고, 여러분들 행태론과 선호는 제도와 무관하게 인간의 선호와 행위 갖고 연구한 거 아니야. 근데 생각해보자. 제도는 인간의 선호와 행위를 속박하거나 제약하기도 해야 하네. 쉽게 학원의 시간표도 제도 아니야, 여러분들. 그럼 학원의 시간표에 따라 수업을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아침 몇 시부터 해? 10시부터 수업하잖아. 선생님 같은 경우는 12시에 하면 좋을 수도 있어. 집이 멀잖아.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점심시간 우리 점심 언제 먹어? 오늘 같은 경우 2시에 먹잖아요. 배고파 안 고파? 다른 시간 몇 시까지 해요? 그리고 어떻게 밥 먹고 1시간 더 해요? 네? 2시부터 또 1시간 하시고 5시까지? 어느 과목이요? 그거는 시간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런 게야. 근데 이 선택 과목 시간을 많이 안 주잖아. 학원이 돈을 안 주려고 선택 과목 시간을 막 줄여.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선생님 보세요. 여기 보자. 그 말하니까 이게 다리가 더 아프냐? 여기 보자. 진짜 다리가 더 아프다 그 말하니까. 자, 여기 보자. 그 학원의 시간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우리의 손을 제약을 해야 해. 제약하죠. 그럼 제약받는 우리들, 여러분들, 사실 뭐 12시만 되면 오늘 아침 안 먹고 하는 사람 많이 있을 거야. 그럼 사실 11시부터 배가 고파. 그거 알거든요, 여러분들. 그럼 학원에 얘기해가지고 시간표를 새롭게 바꿀 수도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호에 제약받는 인간들은 그들의 선호를 극대화하기 위해 또 새로운 제도, 시간표를 만들죠.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 제도와 인간 자체는 서로 별개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줘죠. 그래서 제도와 제도 사이는 인간의 선호와 행위 이하의 관계를 규명한 이론. 이걸 우리 뭐라냐? 신제도론적 접근이라고 언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먼저 요걸 이제 신제도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 구제도라 그래. 이 구제도하고 신제도를 비교하는 문제가 한 문제예요. 한 문제고. 두 번째, 요 신제도론 자체는 유파가 세 유파가 있어요. 경제학의 유파가 있고 정치학하고 사회학 세 가지 형태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이 경제학의 유파를 합리 선택적 신제도론이라 그래. 정치학의 유파를 우리는 역사론적 신제도주의. 사회학의 유파를 우리는 사회학적 신제도론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유파별 특징 자체를 묻는 것이 또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에 따라 문제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학습하면 되는데, 일단은 이제 구제도하고 이 구제도 자체를 연구한 것을 이걸 거시라 그러고, 이게 보자. 이것을 비교할 때 이건 제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선호 행위니까 이게 거시, 이거 뭐가 되는 거야? 미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이거는 거시와 미시를 연계한 것도 있고 거시도 있고 미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파에 따라 틀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형태를 학습할 거예요. 또 하나, 구제도는 이 제도를 공식적인 측면만을 제대로 파악해. 자, 제가 여러분들 행정학에서 공식이라고 그러면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공식은 법규를 얘기하는 거야. 법규. 그냥 공식적인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만을 제도로 파악했어요. 근데 신제도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비공식적인 측면도 제도에서 그래. 예를 들어서 학원의 시간표는 공식이야, 비공식이야? 학원의 시간표는 비공식이지. 그럼 법규가 아니지. 학원에서 만든 거에 불과한 거지. 강제력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 사실 여러분 수업 안 나고 싶었어요. 솔직히 여기 너무 아픈 거야. 전화가지고 병원에 가 인대가 이게 늘어났으니까 진짜 못하겠어. 운전 어떻게? 운전을 할 수 있겠더라고. 운전하러 갔는데 아침에 진짜 오기 싫었어. 아롱구만이지 뭐.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자 미안합니다. 근데 현실이 빠진 적은 없잖아. 매번 나오잖아. 자 그건 그런 거고 이거는 그래서 이쪽에서 파악한 것은 민숙 관습에 근거한 각종 제도가 있어 없어? 결혼제도 그건 여러분들 공식이야 비공식이야? 비공식이지. 장례 풍속도 비공식이고 연애하는 어떤 모습도 공식이야 비공식이야? 연애 형태가 바뀌었잖아. 연애의 방법 그런 건 유행 아니야. 유행도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들어가냐? 비공식 들어가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들 여학생들 남학생들 데이트할 때 어디서 데이트해요? 데이트할 때 어디서 해요? 우리 때는 빵집. 우리 때는 빵집에서 웃지 마 진짜 빵집한테도 빵집에서 빵 먹으면서 얼마나 저 현명해. 빵집에서 빵 먹었어요. 빵 먹고 그리고 이제 다방
다방. 늘 다방이라고 들어봤죠? 지금 뭐라 그래? 카페라 그러나? 뭐 커피숍? 다방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하여튼 다방에서 만났어요. 쌍화차 그런 거 먹고. 근데 쌍화차 먹어봤어? 아침에 가면 쌍화차는 여러분들 보너스가 있어. 계란을 하나 딱 넣어줘. 아 좋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자. 그럼 연애하는 데이트하는 장소도 바뀌었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하고 옛날하고 데이트하는 방법도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복장, 그것도 뭐에 들어가는 게? 그 비공식이야. 옛날의 복장과 지금 복장 틀리잖아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옛날에 이러면 이 잠바떼기 어떻게 들고 왔어? 잠바떼기 입고 하잖아. 옛날에 학원 강의하는 선생님들 잠바떼기 입고 수업 안 했어. 다 넥타이 메고 다녔다고. 근데 지금은 넥타이 메고 들어오면 이상해, 이상해. 저 선생님 오늘 새롭게 장가 가나? 그래, 안 그래?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김철민이가 넥타이 여기 들어와봐. 장가 가나?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장가 갔다? 또 가나? 하고 생각할 위험성이 있어.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영어는 선생님이 얘기한 건 뭐냐면은 이게 몽땅 다 제2대 들어간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그 형태 이제 하나하나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맨 앞에 대도라는 거 보자. 자, 60년대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에서 대도가 됐다. 그 다음 행태주의와 방법론적 개인주의. 이 개인주의가 바로 뭐다? 개체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주의, 개체주의, 개별주의 다 같은 말이야. 이에 대한 반발로부터 등장했다. 학자 볼 필요가 없습니다. 볼 필요가 없고, 자 바로 여러분들 한 장을 넘겨봐. 쌍가루 3번에 구제도와 신제도의 비교 먼저 나오죠. 이게 또 한 문제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 형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제도는 제도를 공식적인 법규로 파악한다 그랬죠. 신제도로는 인간들이 공유하고 있는 모든 규범을 제도로 해석하고 있다. 구제도, 제도가 외생적인, 제도가 왜 등장했나 그걸 연관계 없어. 그냥 제도는 외생적으로 외부로부터 주어진다고 파악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도는 주어진다고 파악한 거지 제도가 왜 형성됐는지를 연관계 없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 점은 게 아니죠. 제도와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으로 제도가 형성이 돼야 한다. 아까 제도가 인간의 선호 행위를 제약했다. 그럼 인간들은 새로운 시간표를 만들어 안 만들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다음 그 밑에 제도는 공식적이고 가만히 있는다고 파악해. 정태적. 근데 이쪽은 비공식적 동태적인 면도 있다고 파악합니다. 이쪽은 제도 그 자체만을 연구한 거지야. 이쪽은 거지와 미시도 있고. 이쪽은 제도가 이러이러하다고 한자 보자. 기술이야. 데스크립티브야. 서술 묘사하다 그런 말이야. 이쪽은 제도가 사회에 미치는 효과, 영향, 문제 해결까지 연구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 상대적으로 처방적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신제도론 자체는 유파가 세 유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109페이지 잠깐 펴보자. 109페이지 하단에 그림이 나와. 자, 그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맨 밑에 합리 선택부터 보겠는데 이것은 경제학의 이론이야. 어디 이론? 경제학의 이론. 자, 이론 보시면 인간의 선호, 행위, 제도 이렇게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자, 이런 얘기합니다. 자, 여기 잠깐 보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인간의 선호가 있고 행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도가 있어요. 제목이 이제 합리선택 신제도론인데 인간의 행위는 선호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뭐냐? 합리선택이론이야. 자, 이걸 보기 앞서 이걸 먼저 전제해야겠구나. 인간의 선호, 프리퍼런스,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자 하는 것, 욕구 다 선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인간의 선호 자체는 어떡하냐? 그냥 외생적으로 주어진다고 파악해. 교재 나올게요. 적지 마세요. 교재 나오니까. 그때 나오잖아. 이 말은 뭐냐? 인간의 선호가 왜 등장했는지 등장 동기를 별도로 연관계 있다 없다? 없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선호 자체는 고정되어 있다고 파악해. 변하는 게 아니라고 파악해. 요 이론은 경제학이야. 자, 그러면 경제의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켜 안 시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어떠한 이익? 경제이익이죠. 경제적, 합리적 인간임을 전제로 합니다. 이게 이제 먼저 전제가 돼야 돼. 그리고 이런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자. 합리 선택 이론에서는 인간의 행위는 선의에서 결정된다고 파악해. 자, 무슨 말인가 보자. 자, 우리 여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데이트, 남자 소개팅을 해. 그러면 소개팅을 가기 전에 여러분들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해, 안 해? 남자는 잘 보이려고 하는 선호가 있어, 없어? 욕심이 있어, 없어? 그런 욕심 없어?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어? 그 이상하다. 그거 여러분들 그 요새 보이미안 랩소디의 걔 누구야? 걔랑 비슷한 거야? 자, 여기 보자, 여기 보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자는 남자한테 잘 보려고 그러겠지. 홍석천이가 또 그거 아니야? 프레디 머큐리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건 어쩔 수가 없대.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여자가 여자를. 그건 어쩔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노력을 하자. 선생님이 앞으로 절대 욕 안 할 거예요. 왜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 게야. 인간이 여러분들 손이 5개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손 하나가 없이 태어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도 그렇게 태어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장애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생각하면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자, 그렇게 생각하자.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간 보통의 남성은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여자는 남 잘 보이려고 하잖아. 그 욕심이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 화장도 하고 머리도 벗고 여러분들 뭐 뭡니까? 턱도 갈고 막 그래 안 그래? 턱은 안 가나? 여기 보자. 하여간에 소개팅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최선의 여러분들 뭡니까? 행동을 선택해야 하네. 그럼 인간의 선호는 선호에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봐봐. 화장한다. 머리 여러분들 볶는다. 새로운 옷을 사 입는다. 이런 행위는 남자한테 잘 보이겠다고 하는 서울에서 결정이 된 게 안 된 게. 여기 합리 선택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선택, 인간의 행위는 선호를 최고로 충족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선택한 거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여기 봐야지. 여기 모르는 사람 이걸 안 봐. 근데 이건 합리 선택 이론이야? 합리 선택적 신제도론이야? 뒤에 이게부터는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그 뭐냐? 인간 행위는 선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된다고 얘기해. 왜 그럴까? 인간의 행위나 선호는 선호 행위를 둘러싼 제도에 의한 제약도 있어 없어? 제도에 의한 제약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약을 받기도 하지 이렇게. 제약이 있다고 파악해. 이 제도를 얘기할 때는 행위자를 둘러싼 각종 여러분들 외부의 여러분들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규칙, 물리적 속성, 공동체 의식을 이것은 제도에서 그래. 여러분들 아마 그 박스에 그 표현 나와 있을 거야. 나와 있죠? 거기 여러분들 제도 맨 밑에 세 가지 형태 쭉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선생님 보자. 규칙이나 물리적인 속성. 자, 물리적인 속성 자체를 얘기했던 여러분들 현재 갖고 있는 자산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왕이면 머리를 여러분들 좀 여학생들 머리 이렇게 뭐 자르거나 뭐 이렇게 뭐 하는데 돈 10만 원씩 들어간다며. 근데 돈 10만 원씩 들어가는데 돈이 지금 3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가서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차선책으로 어딜 가? 이발소에 안 가나 여학생들? 여학생들 잘 들어가라. 선생님 들어가라. 늘 카트 그런 거 하는 거지? 무조건 이발소가. 예술이야 예술. 이발사 아저씨들이 하는 이거는 이발 기술, 이 기술은 진짜 예술이야. 그 미용사들 여러분들 남자 미용사 여자 미용사 같이 잘한다고 펌 잡는 거 있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여러분들 남학생들도 이발소 가서 남자 컷하는 거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싸. 한 머리 가면 7,000원이 본대. 거기 가면 되겠구나.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들 머리를 자를 수도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제도 갖고 있는 재산 그런 것이 우리와 선호와 행위를 제약을 해야 하네. 제약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뭐냐? 제도가 행위를 결정한다 이런 말 안 써. 제약한다고 말씀드린 게 왜? 이것에 의해서 영향받으니까. 결정은 오로지 그 요소에 의해서만 다 선택이 되고 다 끝나는 걸 얘기해. 근데 다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약. 제약이란 말을 쓴 거예요. 이 말 이해했어요? 그림이 그 그림인데. 자, 근데 여기 보자. 그럼 선호에 제약받는 인간들은 그 선호를 극대화하기 위해 또 새로운 제도를 만들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이발소 가서 머리를 잘랐는데 남자 머리를 잘라버렸어. 여러분들 그 남자가 나오더니 나 프레드 머큐리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가. 여러분 남자로 보고 말이 좀 이상하다. 소개팅을 받았는데 여러분 앉아 있으니까 머리를 남자처럼 잘라버렸어. 그러니까 소개하는 사람이 나 프레드 머큐리 아닙니다. 남자 만나러 나오지 않았다 그래. 그럼 충격을 받아 안 받아? 이발소 가서 머리를 컷했는데 남자처럼 잘라버렸어. 그러니까 소개팅 난 남자가 여러분들 남자로 보고 나는 프레드 머큐리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갔다고. 안 웃기냐? 자, 미안하다 여러분들. 나만 웃긴가 보다. 자, 그럼 여기 보자. 그럼 인간은 그들의 선호 자체를 극대화하기 위해 또 새로운 제도를 만들죠.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발소 대신에 미용실 한 뭐 7,000원짜리 컷하는데 하나 만들어야겠지. 그렇게도 만들 수도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선호에 의하여 제도 자체가 또 제약을 받아 안 받아? 제약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림 그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그림 나온 거 봐. 선호를 극대화하기에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죠. 그 그림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인간의 선호 외생주로 주어진다. 선호를 별도로 연구하지 않았다. 자신에게 극대화 선호 고정.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 보자. 이 제도를 뭐로 파악하냐면 이들은 이 제도를 균형점의 결과라 그래. 균형점이란 말은 여러분 여기 보자. 새로운 미용실 자체를 만든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 다 만족하는 점에서 이들의 모든 선호를 충족시키는 점에서 새로운 미용실이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만들어진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인천 여러분 저 안에 학원이 지금 인천행정고시학원 우리가 있고 옆에도 학원이 또 하나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두 개 학원에 다 만족 못해. 그럼 이 학원들을 다 붕괴할까 안 할까? 문을 닫겠지. 그럼 여러분들 자체가 여러분들의 모든 선을 충족하기 위한 또 새로운 학원이 탄생하기도 안 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의 선을 새로운 학원이 탄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 학원이 여러분들 관리해 주길 원해 원치 않아. 매주마다 시험 보고 여러분을 채점해주고 선생님들이 와서 채점과 상담해주고 성적 어디가 모르는지 체킹해서 점수 올려주고 그런 거 좋아 안 좋아? 그런 거 싫으냐? 좋아할 것 같은데. 물론 학원비를 더 내야지 그러면. 이제 세상에 꽁짜가 어디 있어 이 사람들아? 여러분들 많이 그렇게 학원을 관리 그렇게 운영하면 여러분 내일부터 대부분 합격을 해. 생각해봐. 행사학생 모른다. 여러분들 체킹 시험 봐가지고 틀린 거 왜 틀렸는지 이렇게 확인해주고 몇 대 때려 안 때려. 그럼 뭐 점수가 올라가. 좀 때리질 않겠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타일르겠죠. 사라게매로. 여러분들 타일르고 일러주고 그러면 여러분들 올라가겠지. 그런 식의 학원의 운영이 이상적인 학원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학원 나오는 이유는 혼자 해결하면 안 되니까 학원 나오는 게 안 나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식으로 사회교육기관이 학원에서 그걸 충족시켜주면은 여러분 좋아할 거예요. 그럼 한 사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도 만족을 해야 해. 좀 여러분들 경찰반 우리 학원에 있잖아. 경찰반 인원수가 없었거든. 했는데 형법을 강의하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그런 식으로 형법을 애들 이렇게 지도했나 봐. 그러니까 애들이 모든 애들이 만족을 해가지고 인원수가 늘어났대. 7명이 됐대. 경찰 저기 7명. 아니 없는 상태에서 7명 된 거 많이 된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러한 수업 태도도 수업 방식도 바로 뭐냐 제도야. 그러한 제도는 7명의 학생이 몽땅 다 만족하는 점에서 그런 수업하는 방식이 탄생한 게 아닌 게 한 거지. 그럼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점 그걸 균형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도를 균형점의 결과로 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균형점 자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선을 분석을 해야 돼. 그걸 우리는 개체주의, 개인주의 방법론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합리 선택은 개체주의, 개인주의 2번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고 이 개체주의, 개인주의는 99% 다 미지에 들어가. 그래서 맨 밑에 미적인 이론이라고 해야 하네. 하죠 여러분들. 자 하나 물어볼게요. 선생님 보자. 선생님 보세요. 인간의 선호의 행위는 잘 들어보자. 제도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 OX. 다시 한번 인간의 선호의 행위는 제도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 OX.
합리 선택에서는 OX. 자, 시간 간다. 근데 시간 가. 아니, 진짜 화딱지 날라 그래 지금. 여기 보자. 인간의 선호의 행위는 제도에서 제약을 받는다. OX. 여기 제약받는다고 안 적어놨냐? 오지. 어디야? 여기 잘 오 아니야? 오. 어? 그럼 제약받는 것은 인간의 수동이야, 능동이야? 수동. 그럼 수동적 인간을 해석할 때는 결정론이야, 임의론이야? 결정론. 자, 또 하나. 합리 선택은 제도는 인간들 선호를 극대화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가 탄생한다. 그럼 이때 인간은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 능동을 뭐라 그래? 임의론. 그럼 합리 선택은 결정론, 임의론, 양면성을 다 가져 안 가져? 여러분들 거기 110페이지 보시면은 박스에 합리 선택 맨 밑에 두 번째 결정론과 임의론 두 가지가 나왔죠. 그거 읽으려고 해요. 그거 이해했어요? 다시 이제 원위치 109페이지. 자, 이번에 이제 역사론적 신제도로 나와. 역사론. 자, 그 그림 나온 거 봐. 자, 이런 인간의 선호 행위는 제도에서 제약을 받는다고 파악해. 그 제약이야, 결정이야? 109페이지 그림, 109페이지 그림. 자, 결정이 아니라 제약이라 그랬어요. 그럼 물어보자. 합리, 즉 역사론에서는 인간의 선호 행위는 제도 말고 다른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OX. 그냥 쉽게 생각해봐. 여러분들 저 신경을 죽겠다. 내 행성학 강의가 너무 싸구려 강의 같아 진짜. 행성학이도. 행성학 강의는 여러분들한테 돈을 더 받아야 돼. 최초로 직업식 교육자가 누군지 알아요? 소피스트. 돈 내고 교육받으라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돈 내는데 10,000원 냈다 그러면 10,000원어치밖에 안 해줘. 그 2만원어치 해줘. 교육을. 선생님은 지금 니들은 나한테 10,000원 내는데 내가 한 100만원어치 해주는 거야 더. 자, 여기 보세요. 99만원을 넘어갔다는데. 여러분들 지금 그림을 다시 봐봐. 인간의 선호의 행위는 제약받는다고 나와 안 나와? 그럼 제약이야, 결정이야? 제약으로 했잖아. 결정은 여러분들 오로지 제도만이 선호의 행위를 결정한다 그런 말이야. 아까 얘기했잖아. 제약이란 말은 제도 말고 다른 요인도 있다. 그걸 인정한 거야. 그러니까 말을 바꿔 새기니까 또 대답을 못하잖아. 그리고 나중에 뭐냐, 안 변는데요. 그래요. 수업 시간에. 얘기했잖아 지금. 그럼 여러분들 역사론에서는 인간의 선행위는 제도 외에 다른 요인에 의하여 영향받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 말은 맞지. 자, 그리고 내용, 인간의 선호는 한 거 봐. 인간의 선호는 외생적으로 주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문화에 의한 제약도 받는다. 그걸 두 개의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어요. 거기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적어놓자. 그것을 계산적 접근이라고 그래요. 무슨 접근? 계산적 접근. 우리 인천행정고지하고는 노래방을 부업을 하는 것 같아. 이게 이렇게 많냐? 노래방 가면 이거 주는 거 아니에요? 한 박스나 있네. 그래서 이거 보면 항상 여성들 머리 이거 파마할 때 뒤집어 쓰는 거 있잖아요. 이게 떠올라. 자, 그래서 이번에 문화적인 제약을 문화적 접근이라 그래요. 뭐라 한다? 문화적인 접근. 저도 이론은 인간의 선행위는 제도에 제약받는다. 이렇게만 끝내. 그리고 모든 연구를 제도에 초점을 둬. 그리고 이 제도를 둘러싼 제도적 환경이 있는데 거기 경로 의존성과 역사적 우연성 나온 거 있죠. 그다음에 밑줄 쳐놓고 제도적 환경이라고 적어놓고 점점 역사의 특수성이라고 적어놔. 경로 의존성과 역사적 우연성 나온 거 있죠. 거기다가 밑줄을 쳐놓고 점점 이게 제도적 환경이고 묶어서 역사의 특수성이라 그래. 그러니까 제도는 다름 아닌 뭐다? 그 나라 역사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역사의 특성을 대표하는 게 경로 의존성과 역사적 우연성이야. 경로 의존성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흘러온 경로가 있어 없어?
그 경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지 뭐예요? 그게 역사 아니냐? 역사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연성은 우발적 사건, 쿠데타가 발생했다, 지진 발생했다, 전쟁 야기됐다. 이게 역사적 우연성이야. 그것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역사론적 신제도주의지. 이해했죠? 나라마다 역사가 틀려 안 틀려? 틀리지. 나라마다 어떤 나라는 전쟁 발생하기도 하고 지진 발생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자. 형성된 제도는 현재 보자. 지속성을 띄워서 쭉 가다가 어떻게 변화가 되냐? 획가닥 변해. 획가닥 중단되고 계속 가. 그걸 뭐라 하냐? 펀크체이티드 이퀄리브리엄에서 결절된 균형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여러분들 그 펀크체이티드란 말을 찾아보면은 결절이란 말은 뭐야? 중단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중단된 균형이라고도 얘기해요. 전쟁, 혁명, 쿠데타에 의해서 획가닥 바뀌는 걸 얘기해. 그 말 이해했어요? 그럼 중요한 표현. 그럼 여기서 파악한 제도의 변화는 물어보자. 점진적 변화야, 급진적, 간헐적 변화야? 적어놓으세요. 제도의 변화, 급진적, 간헐적인 변화. 자, 선생님 보세요. 자, 잘 들어봐요. 선생님 보세요. 여러분, 다원주의죠. 다원주의는 제도의 변화를 급진적인 변화로 해석해, 점진적인 변화로 해서 그래. 전주의를 잘했어요. 또 다원주의는 정부라고 하는 국가 체제를 수동적 존재로 해석해, 능동적 자율적인 존재로 해서 그래. 수동적인 존재로 해서 그래. 선생님 보자. 여러분 아마 다원주의 그런 건 이제 사회라든가 고등학교 때 그걸 배웠을 텐데, 다원주의라든가 여기 보자. 다원주의라든가 자유주의의 공통 분모는 뭐냐면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개인의 이익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한다고 파악해. 그게 다원주의하고 여러분들 발음보다 자유주의야. 차이점은 사회 구성의 기본 단위가 개인이냐 이 집단이냐 그 차이점이지 존재하는 이유는 똑같아. 그럼 여러분들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할 뿐이야. 그래서 개인이 부르고 이 집단이 부르면 와가지고 형님 왜 불렀어요? 너마 우리 갈등 네가 한번 조정해봐. 그럼 알았습니다.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라고 해서 그래. 그러면 국가라고 하는 존재, 정부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얘기한 식으로 일반 개인, 국민이나 아니면 이 집단 요구에 응답하는, 부르면 응답하는 수동이야, 능동이야? 수동적인 존재로 해석을 하는 거야, 다원주의에서는. 알았습니까? 이거 원하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워야 돼. 중학교 때 배우든지, 이건 중학교 교과에서 나와. 근데 아마 이제 행자 들으면서 처음 듣는 사람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왜? 중학교 때는 놀았잖아. 내가 잘 알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논 사람을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니까 이렇게 이루시고. 현재 보자. 근데 지금 역사론에서는 야, 다원주의 웃기는 개소리 이렇게 얘기해. 야, 인마 제도의 변화도 인마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급진적인 가능성이 변화고, 국가라고 하는 체제, 정부도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국가 이익을 위하여 능동적 자율적으로 행위한다고 파악해요. 적어놓으세요. 국가 수동적인 존재 X, 능동적 자율적인 존재 하나 적어놓으세요. 역사론에서. 제가 능동적 뭐라 그랬어요? 자율적인 존재로 해석을 했습니다. 국가 역시 능동적 자율적인 존재로 해석을 한 이론이야.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 역사론에서는 다원주의를 비판한다 안 한다? 잘했어요. 비판하는 거예요. (105페이지) 105페이지 그 3번에 역사론적 제도주의의 주장에 반가로 2번에 정치적 자율성의 상대적 자율성 나왔는데 잘못해 정치 체제로 바꿔놓자. 정치 체제의 상대적 자율성 이렇게 정치 체제의 잘못 나와서 정치 체제가 바로 국가를 얘기하는 거야. 그 밑에 보자. 반가로 2번이야 지금. 자, 역사론에서는 사회 집단 및 국민의 요구가 정치 체제 국가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 그대로 반영될 때는 국가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지. 그게 아니라고 파악하는 거야.
역사론에서는 국가를 자율적 동주의 행위자로서 이 계산했어요. 좀 전에 얘기한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이해했냐? 이해했어요? 자, 다시 여러분 두 장을 넘겨. 자, 그리고 이제 그 제도 세 번째라는 거 봐. 제도는 권력을 평등하게 불평등하게. 불평등하게 배분한다고 봐요. 이 제도는 권력을 불평등하게. 그럼 당연히 수혜자 집단이 있고 이익 집단이 있을까? 수혜자하고 비수혜자 집단이 형성이 돼야 돼. 되죠. 그럼 권력을 불평등하게 배분하다 보니까 물어보자 여러분들. 이게 대표 가정이 여러분들 왜곡될 개연성이 아주 크다. OX. 오죠. 왜? 권력을 가진 집단이 그들의 이익만을 반영하려고 하고 없는 집단의 이익은 반영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대표 과정이 왜곡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표 과정 왜곡될 개연성. 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선생님 보자. 어쨌든 간에 권력관계에 의해 선생님 보자. 지배를 받는 집단이 있고 지배하는 집단이 형성이 돼야 한다. 그럼 지배를 받는 집단은 지배받는 게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어느 순간에 획가닥 가가지고 혁명도 야기 되고 쿠데타 야기 안 해. 하죠. 그래서 결절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말 이해했어요? 그 정도까지 내용 숙지해서 가지고 갈 것. 자, 그리고 이놈은 인간의 선호의 행위는 제약받는다고 했고 인간의 선호의 행위를 연구한 것이 아니라 제도를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방법론적 전체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알았습니까? 근데 연구에다가 별표에도 중범위 연구 방법을 선택하는데 연구는 그걸 거시와 미시를 연계했다고 얘기해. 자, 선생님 보세요. 자, 이 말 좀 어렵죠? 근데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내용인데 자, 여기 보자. 요놈과 요놈 자체를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서 연구해서 이렇게 그래서 공통점을 찾는 것은 거시와 미시야. 자, 우리 비교 행정론 얘기하면서 얘기했다. A와 B를 비교해서 공통점을 찾는 연구를 뭐라 했다? 거시. A만을 연구해서 뭐야? 근데 이건 어떻게 연구했냐면 A와 B를 공통적으로 양자를 비교하면서 해. 그때는 거시를 인용을 해. 근데 그 다음 어떡하냐? 공통된 면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A만의 특징, B만의 특징 이걸 연구해. 그럼 뒤에 건 뭐야? 미시. 그래서 거시와 미시를 연계했다 그런 거고 이 거시와 미시를 연계한 이론을 중범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범위. 근데 중범위는 거시와 미시를 연계한 거에다 하나 들어가는 게 실증적 연구야. 무슨 연구? 실증. 실증적 연구 여러분들. 자, 선생님 보자. 그래서 우리가 파악하는 중범위란 말은 그 말을 쓰는 게야. 그 연구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자 역선론이고. 자 물어보자. 그럼 역선론에서는 인간은 제도에 의해서 제약받기 때문에 인간은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 그럼 결정론이야 임의론이야? 결정론. 그래서 한 장을 넘겨봐. 역선은 밑에 두 번째 결정론이란 말이 나와 있죠. 그 말 이해했죠? 다시 원이지. 이제 남는 게 바로 뭐야? 이제 사회학적 진제도로. 요 이론은 인간의 선호 행위는 제도에서 아예 결정된다고 얘기해. 아, 이거는 여러분들 제약이 아니라 물어놨어요. 결정. 그리고 이 제도 이코로 문화라고 해석해. 제도 이코로 문화? 문화. 제도가 문화라고 파악해. 그래서 이 극단적인 문화 결정론이라 그래. 제도와 문화의 경계를 아예 없애버려. 야, 제도가 문화야. 그럼 문화는 인간의 선호 행위를 결정했다 이게요. 그래서 1번 나온 거 봐. 인간의 선행위는 제도에 결정된다. 제도 이코는 뭐라 했어요? 문화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선생님 보자. 선생님 보세요. 그러면 문화에 의하여 인간 자체가 제약도 하고 문화를 내면화시킬까 안 시킬까? 시켰죠. 문화에서 뭐 결정되기 때문에. 문화에 동화되겠죠. 이 문화에 동화되는 현상을 배태성이라 그래. 뭐란다? 배태성. 그 배태성이란 말이 나왔나? 그럼 문화에 동화돼 배태성을 가지면은 인간들 사이에 공유하는 신념을 가져 안 가져? 갖겠지. 이번은 그 표현이야. 이해했어요? 그리고 제도와 과정을 위해 민속 방법론과 현상학을 인용하는데 선생님 제도와 과정은 뭡니까? 제도가 형성되고 정착되는 과정을 얘기해.
선생님 민석 방법 너는 뭡니까? 현석과 거의 같은 거야.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무슨 말인가 보자. 선생님이 방송통신대학교 학생이다. 그럼 내가 이제 대학생이 됐어. 그럼 대학생이 됐으니까 이제 나는 뭐냐? 다른 대학들과 이렇게 비교를 할까 말까? 하겠죠. 근데 다른 대학들은 여러분들 캠퍼스가 있어가지고 학회도 하고 동아리도 만들고 뭐 세미나도 개최하면서 나름대로의 대학 특유의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 근데 나는 뭐냐 하면은 무늬만 대학생이야. 캠퍼스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내가 여러분들 자 이보자. 방송통신대 대학생이 돼가지고 불만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야 나도 다른 대학생들처럼 캠퍼스가 있어가지고 동아리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근데 방송통신대학교는 여러분들 지역 뭐가 있냐면 출석 수업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고등학교라든가 인근 대학교를 빌려가지고 일정 기간 출석 수업을 해. 예를 들어서 이제 인천에 있는 인천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게야. 여름방학 때 여러분들 출석 수업회로 갔어요. 그래서 오전 4시간 여러분 수업 듣고 저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내가 담배 핀다 가정해보자. 담배 피기 위해서 뭐 교정에 있는데 담배 피고 있는데 누가 툭 쳐. 보니까 초등학교 동창이야. 너도 방송토약이냐? 반갑다고 인사를 해. 근데 둘이 얘기하다 보니까 걔도 나와 똑같은 불만이 있어. 걔도 캠퍼스가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얘기하는데 옆에 3명이 담배 피던 우리 얘기 듣더니 형씨도 그런 생각했으면 우리 생각했는데 우리 그러지 말고 방송통신대학교 본부에다 연판장 만들어가지고 캠퍼스 만들어주려고 요구합시다. 그래서 연판장을 늘려서 그래서 방송통신대학교 캠퍼스가 지금 만들어진 거야. 자, 그럼 여기 보자. 한번 보자. 그럼 방송통신대학교 지역학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자, 방송통신대 나오신 분, 다니는 사람. 여기 주안에 있죠. 고월동에 있어요. 수원에는 오목동에 있어요. 지역학습관. 그 안에 여러분들, 그 안에 학회실도 있고 학과 사무실 다 있어요. 그리고 방송통신대학은 학생관처럼 약간 틀리겠지만 1일차 찍는 것도 해. 1차치 표도 팔아. 인천도 해. 인천에 여러분들 여기 강의할 때 여기 말고 이 앞에 이제 강의할 때 우리 학원 오셨지만 거기 학생들이 와서 통신대학교 학생들이 교수님 저 1차 침 이제 티켓 좀 팔아주세요. 티켓도 막 10개 사가지고 나한테 바가지 씌우고 막 그런 적 있었거든. 바가지 씌우고 막 그랬어요. 근데 10개 가지고 내가 가서 먹어 안 먹어? 먹지. 10잔을 먹고 오지.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자.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지금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회도 하고. 그런 자 방송통신대학이 지역학습관이라는 제도가 탄생한 이유는 잘 생각해봐. 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네 마음, 네 마음이 내 마음 상호간중간성에서 공유하는 신념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이게 현상에서 파악한 상호중간성 아니야. 그걸 인용했다고 파악하는 거야. 그럼 여기 보자. 방송통신대학도 다른 대학처럼 똑같은 캠퍼스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게 바로 뭐냐? 다른 대학을 모방해서 생긴 제도 아니야.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느냐? 우리는 제도의 동용화란 말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이것을 모방적 동용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의 동용화를 통하여 조직 구조가 일사성을 띈다 그런 말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동용화의 방법은 강압에 의한 동용화. 식민지를 건설해서 강압에 의하여 문화를 이식을 시켜 안 시켜? 시키지. 규범. 일본 놈들 여러분들 강압적인 방법이 하니까 나중에 문화 정책으로 바꿔 안 바뀌어? 문화 정책을 토대로 여러분들 동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문화적 동용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규범적 동용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자. 대한민국엔 여러분들 종교 가운데 가장 많이 발달한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가 발달돼 있잖아. 우리 이제 이 수도권 지역 이런 데는 기독교 나가시는 분 꽤 있을걸? 나가시는 분들 없어요? 천주교 없고 불교, 이슬람교. 야, 우리 여러분들 교회 안 나가는 거야, 그죠? 희한하게 미안합니다.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를 안 믿어. 미신을 믿지. 아니요, 저는 묻는데 창원 그런 데 가면 기독교 안 믿어 미신들 믿지. 그래서 풍양제 그런 거 지내 안 지내? 풍어제 지내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뭐 바람에 의해서 물결에 의해서 요한님이 보호해달라고 막 기도해 안 해? 그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정착 좀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도회지 같은 경우에 인천이나 이제 수원이나 솔직한 얘기로 보면 여러분들 뭐가 제일 많아? 교회가 제일 많잖아요, 여러분들. 교회가 종교가 보면 제일 많은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바로 뭐냐? 규범이 내면화돼가지고. 그러니까 서양의 종교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동화가 된 게 안 된 게야.
된 거죠, 여러분들.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기독교 생활, 개신교 나가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복을 받더라. 아니, 개신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아. 내가 주변에 그래. 주변에 좀 잘 되는 친구들 보면은 다 뭐냐면 기독교라가. 천주교 나가는 잘 안 돼. 천주교 들어봐. 그치? 안 그러냐? 그만두자. 미안합니다. 잘 나가는 분들 계시겠지만 불교 나가시는 분들은 잘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요. 하여간에 제가 볼 때는 개신교 나가시는 분들 다른 지역 종교보다는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그래. 주변 보면은, 그리고 주변 분들 보면은 좀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어. 그리고 이제 선생님처럼 좀 천주교 나가다가 안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이 좀 안 풀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약간 뭐 교회 나가려면 열심히 나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새는 뭐냐면은 공동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들? 인간관계야, 인간관계.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해. 근데 학원에서 강의하는 분들이 인간관계가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지 뺏기 몰라. 지 뺏기 몰라, 지 뺏기. 지가 잘한다고 그러고, 지 뺏기 모르고, 지하고 학생 뺏기 더 있어? 누구랑 만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대등한 관계에 근거한 여러분들 사회관계에 있어서 그거 지금 결함이 좀 있어. 선생님이 좀 그런 걸 좀 하려면요, 툭툭 여러분들 학원 강사 모습이 막 튀어나와. 막 뭐 하려고 그래? 꼰대짓 하려고 그래. 동료도 뭐로 보냐 하면은 학생으로 봐. 아, 이게 휘줄 이렇게 막 버리면 어떻게 막 그런다고. 그럼 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빠하는지, 이게 이상한 생기는 놈이 휘 좀 주세요. 그게 뭐 하는지 제가 그러거든. 담배 피라고 담배 좀 끊어줘. 담배 피서 없어. 그럼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죠. 잘난 거 하나도 없으면서 계속 잘못된 점만 지적해. 그러니까 이게 사회성 있는 게 없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들. 휴지도 지가 주시면 돼, 안 돼? 내가 주시면 되잖아. 꼭 안 주소. 꼭꼭 지주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요거도 먹지. 그러면 돼.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한 제이도의 동영화에 의하여 조직구조의 유사성을 강조한 것 사회학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형태 다 학습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거 봤으면은 됐고 다음 페이지에 사회학 자체는 제도 그 자체를 연구한 이론이라 그것이 해당되는 거야. 그 전체주의 방법론이고 결정론이죠, 여러분들. 그 정도까지 내용 정리해서 가져갈 거야. 봤으니까 좀 쉬었다가 거버넌스 이론 또 학습을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